지역을 나타내는 그런 방송? 지역의 정보나 지역의 문제점들을 자세하게 알려주는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서울에 살다 보니까 그 중앙방송보다는 좀 영향력이 미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역 색깔이 묻어나는 방송인 것 같아요. 지역 공동체의 가치와 발전을 위해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역성을 살리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을 우선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바랍니다. 지역의 이슈가 되는 그런 문제점들을 지역민으로부터 좀 소상하게 취재를 해서 알리고 건의를 해서 지역민에게 좀 보탬이 되는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유튜브나 SNS가 많이 활성화됐으니까 그런 SNS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역 주민과 소통을 하고 그리고 지역 주민이 좀 그 자기 지역에 대한 그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언론정보학회 특별토론회 지역 공영 미디어의 위상과 저널리즘 사회를 맡은 전규찬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 사회는 참 많은 것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시민의 삶과 문화, 우리들의 생각도 그러합니다. 이런 시기를 지나면서 새롭게 화두가 되고 있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지역과 방송입니다. 코로나19에 장기화하는 지역과 방송을 이전과 전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한국언론정보학회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함께하는 한국언론정보학회 특별토론회 지역 공영 미디어의 위상과 저널리즘에서는 서울을 중앙이 아닌 독특한 지역으로 보고 이 지역에 필요한 공영방송의 법적 위상과 그 역할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토론회에 앞서 한국언론정보학회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한국언론정보학회는 우리 언론, 미디어, 정보,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해 과학적이고 비판적인 연구를 하는 단체입니다. 글로벌 트랜스미디어 시대에 일반 대중의 언론과 정보 사회에 대한 이해를 돕고 언론의 민주화, 우리 사회의 민주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한국을 대표하는 학술단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출연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특별 토론회에서 우리가 논의할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방송법에 부재한 지역 공영방송의 필요성과 법적 지위 및 그 역할, 이에 따른 달라진 지역 미디어의 역할에 맞는 편성 규제의 적절성입니다. 둘째는 지역 방송에서 가장 강화되어야 할 지역 저널리즘은 소위 중앙 저널리즘과 어떤 차별성과 연관성을 가져야 하며 그 영향은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주제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의 국면에서 한국언론정보학회가 학회원 모두에게 던지는 자문이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미정 언론인권센터 정책위원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유경한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박진영 서울특별시 시민소통기획관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양병운 전국언론노동조합 특임부위원장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최영길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교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동원 한국예술종합학교 방송영상과 강사이자 언론학 박사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한국언론정보학회 특별토론회 지역 공영 미디어의 위상과 저널리즘 첫 번째 발제자를 소개합니다. 지역 공영 미디어의 역할과 법적 위상이라는 주제로 김동원 박사가 토론회의 첫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역 공영 미디어의 역할과 법적 위상이라는 주제 첫 번째 발표를 맡은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김동원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은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방송법상에 공영방송이라는 것에 대한 규정도 없고요. 그리고 지역방송이라고 하는 것에도 상당히 많은 좀 그 한계와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연 한국 사회에서 지역이란 무엇인가라는 점입니다. 왜 흔히 저희들이 얘기할 때 그 초등학생들한테 한국의 지도를 그려보라고 하면은 여기다 서울 그리고 그 다음은 다 시골로 그립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역이라든가 중앙이라고 하는 것들을 확실하게 구분되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런 식의 좀 마치 시골이다라고 하는 지역의 개념이 생겨난 것은 1960년대 한국이 급속한 경제 개발을 위해서 자본과 노동의 집약적인 그런 발전을 추구를 했죠. 지금도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것은 각 지역마다 있는 산업공단 그리고 뭐 여수산단 이런 것이 되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자유무역지대와 같이 이렇게 뭐 세금이라든가 기타 많은 혜택을 받았던 지역들이 선택적으로 이렇게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지방정부가 무엇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예산을 끌어다가 어떻게 많이 우리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을까라는 식의 그런 불균형적인 발전의 경향이 이어졌고요. 바로 그러한 것들 때문에 이른바 호남 홀대론과 같은 그런 식의 특정한 그 지역 균형 발전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60년대와 70년을 지나면서 한국에서의 의회 민주주의가 제대로 성장을 못하니까 상당 부분의 정치 세력들이 이념이라든가 또는 뭐 계급과 같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역에 대한 차별과 같은 그런 지역성에 기반한 정치적 구도를 만들면서 현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역 정치라고 하는 것들이 더욱더 심화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아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체감하지 못했겠지만 가장 많이 드러났을 때가 아마 97년 IMF 이후입니다. 저도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만은 97년 이후 한국이 이 바닥까지 닿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내수 진작을 굉장히 하기 위해서 카드도 많이 풀었고요. 상당히 많은 돈과 유동량을 풀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런 것들이 집중된 부분들이 바로 주택 공급과 지역 개발이었고 바로 그때부터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 있는 모든 지역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는 거주의 공간이 아니라 우리의 자산, 더 큰 돈을 벌기 위한 하나의 재산으로서 여겨지는 그러한 관념들이 형성이 됐습니다. 지역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역 역시 그러한 식의 자산을 만들어서 지역의 성장을 도모하려고 하는 경쟁이 더욱더 심해졌고 바로 그런 것이 일종의 흔히 말하는 지역 토건동맹이라고 하는 건설과 또는 지역 경제의 자본과 그리고 정치가 같이 묶여서 무언가 요구를 하고 성과를 자랑하는 방식의 그런 경제 중심의 지역 정치들이 횡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지역을 생각할 때 과연 서울이라는 곳이 이런 지역들과 얼마나 다른가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다지 다르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서울시는 25개의 자치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을 중심으로 남과 북이 갈려져 있습니다. 과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강남과 강북이라는 곳이 얼마만큼의 소통과 교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흔히 그랬죠. 저희들은 그 아파트 문제도 마찬가지였고 이번에 정부의 부동산 대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얼마 전에는 그 노원구에 있는 태릉에서 골프장 부지에 공공주택을 짓겠다는 것에 반발한 지역들의 반발도 있었고 또한 그러한 반발은 서울 시민들뿐만이 아니고 남양주의 시민들까지도 같이 합세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과연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갖다 자산으로 보고 누군가보다 좀 더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생기게 되고 그런 것들이 과연 서울 이외의 지역만의 욕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 서울이라는 지역에서는 어떠한 공영방송이 필요한지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의 방송법에는 법적인 그 정의로서의 공영방송이 없습니다. 흔히 KBS, MBC, EBS가 공영방송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거는 방송법상의 공영방송이란 무엇이다라고 하는 지위가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스스로 자임하는 공영방송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좀 냉정하게 말한다면 국가가 최종 사용자가 되어서 어떠한 정권이 들어서는가에 따라서 경영진이 바뀌게 되고 내부의 조직 구성이 흔들리게 되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방송을 우리는 공영방송이라고 지금까지 불러왔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공영방송을 안정된 어떤 책임을 다하는 곳이 아니라 정치적 쟁점을 만들어가는 곳으로 됐고요. 바로 그런 점에서 공영방송을 어디까지로 정할 것인가에 대한 법적 지위가 논쟁이 결코 쉽지만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거는 앞부분에서 여러 시민들이 지역을 상징하는 방송, 지역의 문제를 지적하는 방송이라는 식의 그 지역 방송 또는 서울 TBS 교통방송에 대한 TBS에 대한 요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들은 흔히 좀 어려운 말로 공적 책무라고 합니다.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것이 소유 구조가 공적으로 돼 있느냐 또는 재원이 수신료라든가 기금을 받느냐 뭐 서울시에 세금을 지원받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이러한
그 방송하는 시민들에게 어떠한 책임을 다하고 어떠한 기능을 하겠다고 스스로 먼저 선언하는 것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통방송이든 아니면 그것이 뭐 불교방송이든 종교방송이든 아니면 KBS든 간에 그러한 것이 없이 우리의 재원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기금을 요청한다고 하여 그것이 공영방송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렇게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서울 지역 방송이라고 했을 때 공영방송은 공적 책무를 갖다 먼저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서울이 가지고 있는 25개 자치구라고 하는 이 정말 다양하고 모자이크 같은 도시에서 어떠한 정보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지역 교육을 갖다 우리가 어떻게 책임질지. 서울은 무슨 서울의 지역이라고 해서 서울 지역이라고 해서 모두가 똑같은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흔히 말하는 그 경제 뉴스 같은 것들. 서울만큼 경제 뉴스가 빈곤한 곳이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부동산을 개발을 한다, 무슨 택지가 만들어진다 말을 하지만은 그러한 택지가 과연 누구를 위해 만들어지는 것인지, 그것의 정책 목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 집 아파트가 얼마 올랐는가만 계산할 뿐입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제대로 된 공영방송이라면은 그렇게 경제적 이익에 치우치지 않고 지역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중립적이고 도움이 되는 경제 정보를 생산하겠다는 식의 책무를 갖다 말을 해야 되고요. 바로 그런 책무들을 가지고서 각 지역 방송사들은 디테일하게 우리는 이 책무에 따라 이러이러한 것들을 올해 계획을 하겠습니다라고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외주 제작사와의 갖다 상세 협력이든 또는 지역 공동체와의 협력이든 간에 그런 계획을 만들어내고 그러한 계획들에 따라서 성과평가를 받고 그 성과에 필요한 재원과 성과에 필요한 그 평가 인원들을 구성을 해서 매년마다 재원의 규모들을 연동시키는 그러한 방식으로 가는 것이 어떨까라는 것이 바로 그 제 생각입니다. 바로 그런 정도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TBS 미디어 재단이구나라고 하는 자부심을 또한 시민들이 그것 때문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도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 또 어려운 문제가 바로 지역방송의 법적지입니다. 현행 법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 이외의 시골이라고 하는 아주 잘못된 구분은 방송에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방송의 지역방송의 구분은 수도권의 일부와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권역으로 하여 방송하는 방송사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서울에는 지역방송은 없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서울한테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서울 시민들이 누구든 간에 서울 시민들은 스스로가 나는 서울에 산다라고 하는 것이 자부심도 아니고 자랑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고단하고 한 곳에 오래 살지 못하고 맨날 월세와 전세와 또는 집값 때문에 부유하고 있는 그러한 떠다니는 시민들일지언정 내가 안착을 해서 공동체를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인연을 만들어가는 그런 인맥들을 만들어갈 수가 없는 떠다니는 도시로서의 그러한 서울이라는 특징을 생각했을 때 결코 이러한 것들이 서울이 아주 특수한 지역으로서의 특징을 가져오게 하는 그러한 문제가 되고 있고요. 바로 그런 점에서 수도권 공영방송이 왜 필요한가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한 번 더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까? 언제나 우리가 정확한 정보, 공영방송이 이러한 정보를 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정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정보입니까? 내가 원하는 정보입니까? 나에게 필요한 정보입니까? 제가 지켜봤던 일련의 서울에서의 수많은 도시 재생의 문제 또는 재개발의 문제가 있었을 때 늘 부딪혔던 것은 조합원으로서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와 집주인들은 충분한 정보를 얻고 있지만 서울시 인구의 40%에 해당하는 세입자들은 아무런 정보를 얻지 못합니다. 때가 돼서야 그제서야 통지서를 받아보고 왜 보상금 이것밖에 안 되냐고 막 하게 되는 바로 그런 정보의 부족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바로 그런 부분들이 주거 자산화에 따른 이렇게 떠다니는 인구들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정보 공급의 책무가 아니겠는가. 바로 그런 정보들이 있을 때 지역민들이 지역 자치라고 할 수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에 참여할 수가 있고 뭔가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보가 없는 민주주의는 불가능하고 정보가 없는 그런 참여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또 하나 서울 지역 공영방송의 중요함은 서울 지역에서 있는 이슈들이 중앙의 이슈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억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번 서울시 청년복지 정책을 하기 위해서 청년복지를 위한 청년들을 위한 수당들을 지급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중앙정부의 보건복지부에 브레이크가 걸려서 집행을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때 굉장히 큰 뉴스였는데 그 뉴스가 보도된 곳은 SBS 딱 한 군데였습니다. JTBC와. 서울 지역에는 청년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였고 중요한 지원이 걸린 문제였는데 그런 것들이 알려지게 되고 논쟁이 되는 이유들. 갑자기 왜 지원을 했다가 지급을 하지 않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중앙의 이슈와 지역의 이슈들이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기능들을 바로 해야 되는 것이고 바로 그런 이유에서 지역 방송이 지역 소식만 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 흔히 말하는 전문 편성이라는 게 있고요. 종합 편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종합 편성을 자꾸만 종편 4개서만 생각하지만 KBS도 종합 편성이고 MBC도 종합 편성입니다.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이렇게 특정한 교통인이 또는 뭐 기상인이라는 식의 하나의 그 압축되어진 그러한 정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정보들이 어떻게 연관되었는지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종합 편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모두도 알고 있는 거지만 서울에서 교통의 문제, 자 우리 집 앞에 지하철역이 생기는가 안 생긴가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통의 문제는 바로 부동산의 문제이고 균형 개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하나의 영역에 가두어 놓는 전문 영역, 전문 방송이라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바로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자리가 지역 방송, 공영 방송을 이야기하는 자리지만 또 TBS에서 하는 자리다 보니까 TBS에 좀 바라고 싶은 것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이 서울시의 TBS의 사장을 뽑거나 이사회를 갖다 구성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든 시민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의 이사회가 있다면은 그 자리에서 어떠한 이유에서 TBS의 공적 책무와 목표들이 설정됐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시민 참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미 시행이 되었지만은 TBS의 사장을 뽑는데 분명히 시민들의 의견도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안착이 되고 시장님이 바뀌셔도 또는 대통령이 바뀌어도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는 그러한 chế度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무엇보다 재원에서의 자율성입니다. 이따가 혹시 토론을 하실 때 지원을 주시면 좋겠지만은 지역 공영방송이라고 해서 뭐 수신료라든가 무슨 기금에만 의존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못하다고 봅니다. 자, 그 기금이든 공적 지원이 갖는 가장 큰 취약점은 내가 어떤 성과를 내 가지고서 경제적 이윤을 얻었을 때 그 이윤에 대한 성과가 나한테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광고라는 것이 단순히 수익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콘텐츠의 성과를 확인하기 위한 주요한 경로로도 사용될 수 있다고 본다면은 이러한 공적 재원과 상업 재원들이 적절한 비율로 혼합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 지역에서 이러한 식의 지역 자치의 뉴스든 또는 그것이 교통의 뉴스든 또는 뭐 기상의 또는 재난에 대한 뉴스든 간에 필연적으로 중앙의 이슈가 결부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제는 협소한 전문 영역이라는 범위를 좀 좁혀놓고 지역 방송에게는 확실하게 그 종합 편성을 보장해야 되는 그러한 제도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앞부분에 시민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에는 정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떠한 고민을 할 것인지 지역 주민들과 어떠한 이야기를 나눌 것인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화두는 정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이 서울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지역에서 저널리즘을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가에 대한 중요한 과제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아마 제가 다루기 어려워서 다음 두 번째 발제자께서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동원 박사가 지역 공영 미디어의 역할과 법적 위상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해주셨는데요. 15분의 짧은 시간이지만 아주 다양하고 흥미로운 포인트들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서울 바깥을 지역으로 밀어내면서 사실 지역에 가했던 인식적 폭력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러면서 서울을 또 지역으로 간주하지 않는 어떤 공백도 마찬가지로 어떤 폭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고민을 하게 됩니다. 또 흥미로운 포인트들이 짚어지는데요. 우리가 지역에는 주민이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지역에는 또 떠도는 인구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21세기의 새로운 어떤 우리의 삶의 모습일 텐데요. 이런 것도 어떻게 담아낼 건가? 만약에 서울을 지역으로 본다라면 이 안에 이 큰 땅에 예컨대 어느 곳은 비 오지만 어느 곳은 비가 안 오는 이런 어떤 지리적 편차들이 있는 만큼이나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격차들이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담아내어서 특히 TBS를 가져왔을 때는 안정적 구조를 유지하면서 시민을 참여시키면서 또 그러기 위해서 어떤 안정적 재원들을 가져갈 것인가 만만찮은 이 발제들을 해주셨고 두 번째 발제나 이어진 토론에서도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지역 공동체의 커뮤니케이션 권리 회복을 위한 시민의 미디어를 주제로 최영길 교수께서 발제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최영길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지역 공동체의 커뮤니케이션 권리 회복을 위한 시민 미디어에 대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의 키워드를 살펴보면요. 지역과 공동체,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권리, 그리고 시민의 미디어입니다. 요즘 통상 미디어와 관련된 세미나에서는 AI나 알고리즘 같은 어떤 뉴미디어 기술을 중심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조금 낯선 주제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중요도는 다른 어떤 세미나보다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매스미디어는 늘 국가와 국민 전체를 시청자로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국적 중앙 매체 그리고 시청자 권리에 대한 것들도 전체 어떤 사회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실 좀 모순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국민 전체로 봤을 땐 시청자가 하나의 커다란 집단이 될 수 있지만 하나의 개별적 시청자로서는 개인과 가족들이 다 지역 공동체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개별적인 시청자로서 존재하는 것이지 항상 국민이라고 하는 어떤 커다란 집단으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시청자와 어떤 지역 공동체에서 좀 개별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지상파나 이제 종편 그리고 보도 채널과 같은 TV 매체를 통해서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살고 생활하고 있는 여기 이곳과 관련해서는 방송이나 뉴스를 거의 제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삶의 공간과 시청자는 사실 분리되어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미디어와 삶의 공간의 분리의 문제는 단순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맺는 관계들, 지역 시민으로서의 어떤 책임과 권한, 그리고 민주주의를 허약하게 하는 데는 이처럼 우리가 지역 공동체에 대한 많은 관심이 부재한 것과 주요 매체들이 지역 공동체를 그들의 방송에서 많이 배제하는 것에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제 동료들은 지난해에 서울 25개 구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서울 시민들 중 42.5%는 같은 동네 사람들에 대해 그저 그렇게 신뢰한다고 답을 하였습니다. 16% 정도는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을 하였습니다. 즉 60% 가까운 사람들이 자기 이웃에 대해서 그다지 크게 신뢰를 하지 않는 것으로 답을 하신 것이죠. 이러한 낮은 어떤 이웃에 대한 신뢰도는 OECD 국가에서도 좀 차이가 납니다. 저희 국가는 OECD 국가 중에서도 굉장히 낮은 이웃에 대한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음 조사 결과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저희 연구팀은 서울 지역 25개 구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거주한 주민들에게 자신들의 동네와 관련한 이슈에 대해서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조사 결과 36.5%는 8%는 이제 그저 그렇다. 26.2%는 그렇지 않다라고 했으면서 하고 그리고 6.5%는 전혀 그런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고 답을 하였습니다. 즉 70% 정도가 그다지 지역 이슈에 대해서 자기 주민들과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답을 한 것이죠. 서울 인구가 1천만 명입니다. 그렇다면 700만 명 정도가 이웃에 대해서 자기 이슈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답을 한 것입니다. 다수가 자신들이 거주하는 서울에 대해 그리고 자신들이 거주하는 이슈에 대해서 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기존 지상파와 종편 그리고 여러 오락 채널들에서는 사실 지역에 대한 보도를 거의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회와 대중매체가 지역에 대한 관심을 보이지 않는 동시에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조사 결과는 서울 시민들이 지역의 발전과 관련해 실제적인 논의나 협의 등을 실제 참여한 적이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조사 결과 서울 시민들 중 94.5%는 지역 발전과 관련한 어떠한 모임과 협의에 참여한 적이 없다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5.5% 정도만이 참여하였다고 하는 것인데요. 사실 이것은 지역의 어떠한 단체나 어떤 활동가를 제외했다고 한다면 거의 모든 시민들, 서울 시민들은 지역의 어떠한 형태에 참여도 하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해도 크게 틀리지 않아 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시민들은 어떠한 국가적인 어떤 어려움들 그리고 이슈에 대해서 적극적인 어떤 의사 표명을 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반대로 지역에 대해서는 거의 반대되는 어떠한 행위를 하고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즉 시민들은 지역 일에는 무관심하지만 국가 차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다소 모순되는 것으로서 지역의 민주주의는 허약해도 전체 사회의 민주주의는 강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모순된 어떠한 믿음의 신념의 상태를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러한 일들이 발생을 할까요? 저는 이제 미디어가 굉장히 중요한 어떠한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 시민들에게 좀 물어보았습니다. 서울 시민들은 지역에 대한 이슈나 문제에 대해서 과연 기존 미디어를 통해서 얼마나 찾아보고 듣고 경험하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 결과 역시 좀 부정적이었는데요. 서울 지역에 대한 소식에 대해 일반 텔레비전을 통해서 19.2%는 전혀 본 적이 없으며 25.5%는 거의 본 적이 없다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가끔 본다가 20.9%로 나타났습니다. 텔레비전이 여전히 가장 중요한 정보 매체임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 텔레비전이 지역 소식과 관련해서는 일반 시민들에게 거의 어떤 무용하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라디오는 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서울 지역 소식을 위해서 서울 지역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지역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서울 지역의 라디오를 한 번도 청취한 적이 없다가 33.4%, 거의 청취하지 않는다가 41.4%로 나타났습니다. 일천만 서울 시민들 대다수는 서울 지역 소식을 과연 어디에서 접하는지 궁금한 대목입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보면 1,000만 서울 시민들은 지역에 대한 이슈에 그다지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에 대해서 지역민들과 많은 이야기도 나누지도 않으며 그리고 지역 이슈와 관련해서 어떤 협의나 어떤 모임에도 참여하지 않는다. 그리고 기존 매체를 통해서도 어떤 정보나 이슈를 적극적으로 찾아보지 않는다라고 이제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웃에 대한 낮은 신뢰도는 당연한 결과인 것처럼 보입니다. 다음 어떤 자료 화면을 통해서 그 이유를 좀 더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보시는 자료 화면은 구로 콜센터에서 확산된 코로나19와 관련된 보도 내용입니다. 이 그래픽을 보면 구로 지역 전체가 다른 지역에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는 진앙지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전투 상황과 같은 어떠한 묘사의 느낌도 듭니다. 이러한 그래픽은 매우 선정적인데요. 구로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일종의 피해의식을 가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은 구로라는 지역에 대해서 혐오와 어떠한 기피를 갖게 할 것입니다. 대중매체는 지역에 대해서 거의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를 할 경우는 이러한 어떤 부정적인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만 이렇게 선정적으로 이제 보도를 하게 됩니다. 특히 저소득 지역, 도심을 벗어난 주변 지역, 그리고 비강남권 지역에 대한 보도가 주로 이러한 방식입니다. 다음 이제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 분석은 서울 지역에서 어느 동네가 평판도가 좋은지 좋지 않은지를 살펴본 것입니다. 짙은 곳이 동네 평판이 좋은 곳이고요. 옅은 곳이 평판이 좋지 못한 곳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강남 3구는 매우 평판이 좋게 나옵니다. 사건이나 사고, 범죄 보도 위주로 나오는 동네들은 매우 옅은 색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에서 예를 든 구로 콜센터가 보도가 된 구로 지역 역시 평판도가 좋지 못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 분석은 서울 시민들이 알고 있는 동네 이름을 나열하도록 하였습니다. 서울 시민들이 다른 동네에 대한 인지도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기 위한 조사였습니다. 그중 5개 동이 가장 많이 언급되고 상위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역삼동, 방배동, 서초동 등 강남 3구에 몰려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서울 지역은 매우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즉 서울 지역에 대한 우리의 지식과 이슈에 대한 정보는 매우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사람들은 오히려 명확하게 어느 동네가 더 평판이 좋은지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알지 못하지만 자기 지역과 다른 지역에 대해서 어떠한 분명한 의사 표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어떠한 지역에 대한 뉴스나 어떤 정보들은 부재한 상황. 그렇다면 이러한 결과들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다른 지역에 대한 인식들이 상당히 왜곡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합니다. 다음 자료 화면을 보면요. 우리나라의 어떠한 낮은 언론의 신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언론의 자유도는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에 대한 이러한 어떤 보도의 내용과 양에 있어서의 어떤 부재, 그리고 왜곡된 보도, 이런 것들이 낮은 언론에 대한 신뢰도와 무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낮은 신뢰를 가진 보도를 하더라도 언론은 자유롭게 그것들을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자유로운 언론에 의한 불신받는 언론이 우리 지역에 대해 그리고 다른 지역에 대해 보도하고 방송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평판도와 인지도가 이 상황에서 결정이 되고 있고요. 우리 이웃에 대한 신뢰나 지역에 대한 이슈와 문제들이 매우 제한적이 되는 상황이 우려되는 이유입니다. 즉 현 상황은 불신받는 자유로운 언론의 지역 공동체를 소외와 관련이 되고요. 공동체를 위한 저널리즘이 아닌 저널리즘이 만드는, 그리고 저널리즘을 위한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한 미디어에 위임된 시민들에게는 커뮤니케이션 권리들이 매우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자유로운 지역의 공공성을 회복시켜 주어야 하는 매체이며, 저널리즘을 그들을 위한, 그들에게 조직되는 공동체가 아닌 지역이 조직하는 어떠한 미디어, 저널리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와 이웃의 소통 권리, 즉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회복하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스페인의 서울인 마드리드에는 텔레마드리드라는 어떤 지역 공영 방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서울인 베를린에서는 RBB라고 하는 지역 공영 미디어가 있습니다. 이들 두 나라들에서의 어떤 지역에 대한 어떠한 애착심, 소속감, 지역에 대한 이슈에 대한 어떠한 인지, 이런 것들은 사실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 이들 지역 공공 미디어들은 다른 매체와 경쟁하며 매우 높은 지역 시청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공적 지원과 광고를 재원으로 해서 지역 시민과 공동체에 봉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서울도 서울 시민과 지역 공동체를 위한 지역 공공 미디어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통해 상호성, 공통성의 회복과 평등성을 확장할 수 있으며, 큰 대문자 저널리즘이 아닌 지역 어떤 공동체를 위한 소문자 제2 저널리즘을 바탕으로 한 지역 민주주의를, 그리고 편견과 혐오를 조장하는 것이 아닌 모두의 공동체를 위한 보도로 지역민들의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발제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영길 교수가 지역 공동체의 커뮤니케이션 권리 회복을 위한 시민의 미디어라는 주제로 발제해 주셨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문제, 지역 민주주의의 어떤 주제, 이런 것들을 저희들 좀 익숙하고 오랫동안 이야기해 왔습니다만, 최 교수님 말씀은 이 서울시장 정치에 대한 관심에 비해 이 서울 이 지역 시민 자치 민주주의는 사실상 공백이었고 심각한 위기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주민 간 서로 신뢰도 없고 사안에 대한 참여가 불가능하고 서로 간에 어떤 관여도 없고 하는 이웃, 주민 뭐 이런 말들은 있지만 실체가 사실 없다라는 말씀은 사실 좀 섬뜩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지역 방송, 지역 언론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두 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 분의 말씀은 지역과 지역 언론, 지역 방송 일반에 관한 문제, 그리고 서울 지역, 그리고 서울 지역 방송, 서울 지역의 공영 방송은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어떤 문제, 좀 더 나아가면 TV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아우러져 있습니다. 그렇게 복잡하게 이제 우리가 논의를 끌고 가겠습니다만 잘 정리하시고 각자의 의견을 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유경환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네, 일단 두 분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도 많이 지적을 해주셨고, 그리고 연관지어서 제가 얘기해 볼 수 있는 사안들을 이제 몇 가지 핵심적으로 간추려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세 가지 정리를 하기에 앞서서 지금 이 토론의 주제가 이제 지역 공영 미디어의 위상과 저널리즘이라는 주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지금 전북대에 소속이 되어 있고, 그리고 서울에서 자라고 나서 자랐고, 그리고 현재 거주지는 이제 제 아내의 직장과 아이 교육을 때문에 광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지역을 지금 이제 교차해서 다니고 있는데, 조금 비교해 보면 그래도 서울은 참 살만하구나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역 방송이 사실 전반적으로 지금 다 위기잖아요. 그리고 그 위기는 사실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굉장히 오래된 그 위기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진짜인 것 같아요. 그 진짜는 이제 나중에 시간이 좀 되면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릴 테고요. 근데 그 위기의 국면에서 이제 지역 공영 미디어라는 걸 이제 새로 들고 나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지역의 어떤 그 미디어 시스템이 재편과 맞물려서 좀 생각해볼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세 가지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조금 이제 부족하면 제가 이제 질문의 형태로 좀 던지면서 이어 나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그 지향점과 관련된 건데, 제가 이제 전북 지역에 지금 이렇게 전주에 있는데, 그 전주에는 JTB를 비롯해서 이제 세 개의 이 지역 방송이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니까 서울 경기를 합치면 이제 인구가 거의 2천만 정도 되는데, 전북 지역 한 160만에서 170만, 그리고 전주를 커버리지하면은 한 60만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북 권역을 다 커버리지로 잡는다고 해도 이제 JTB를 기준으로 하면은 한 5-6개 정도의 방송국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사를 다 따지면은 지역 방송이 15개가 있어야 되는 그런 굉장히 큰 규모의 이 권역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게 이 지역, 이런 그 넓은 지역을 하나의 그 지리적 권역으로 구분하는 게 사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해봅니다. 이제 과거에 이제 로컬리티 연구의 출발점이 됐던 영국 사례를 보면, 이제 영국에는 특정한 지리적 공간이 인종적인, 계급적인 어떤 그 정체성이 있는 그런 지리적 공간의 구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단순하게 이제 행정적인 지리상의 구역으로 재편이 되어 왔고, 그래서 그 안에서 이런 어떤 다양한 사회적 거리나 사회적 거리의 어떤 지형도가 충분히 녹아있지 않다. 그래서 그걸 반영하기 어려운 이 구조가 있다. 그래서 그러려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는 질문에 대한 지향점을 좀 세워야 된다라는 거죠. 아까 최영길 교수님께서 발표하실 때 저널리즘 공동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저널리즘 공동체란 이제 사실 저널리즘이라는 것도 곧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미디어가 아니라, 미디어 자체가 하나의 문화로서 그것을 공유하고,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정서적으로 혹은 취향의 관점에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반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이해를 했고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지역 공영 방송이라는 것은 이런 다양한 어떤 정체성에 기반한 문화적 공동체를 이제 포섭하는, 더 껴안을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 첫 번째 의견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위상과 관련해서 이 지역을 크게 얘기한 지역이 있고, 그 안에는 또 다 작은 단위의 마을이 있고 커뮤니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하셨던 우리 김동원 박사님 발제하셨던 내용 중에 태능의 아파트 이런 얘기들은
작은 그 커뮤니티 미디어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지역 공영 미디어는 작은 단위의 마을 미디어나 커뮤니티 미디어와 어떤 식으로 관계가 형성이 돼야 이 그 좀 더 건설적인 발전된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좀 던져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제가 시간이 좀 다 돼서 뒤에 이어서 토론을 할 때 시민 자산화 개념을 이 미디어에도 좀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제 의견을 좀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 이제 토론의 기회가 있으면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따 추가 토론이 필요할 테니까 그 흥미로운 시민 자산화 발제 계속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병훈 기자,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현장에서 직접 활동하시다 보면 좀 발제나 이런 데서 와닿는 것들이 많을 텐데 어떠신가요? 네, 이번 토론뿐만 아니라 기존에 몇 번 토론을 겪으면서도 이제 지역 방송 관련해서 얘기를 나오면은 사실 지역 방송에서 일하는 종사자로서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뭐냐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지방 방송 끄라는 말입니다. 그건 아까 이제 그 최영길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민들이 지역에 있는 그 방송사에 대한 신뢰도도 낮고 사실 신뢰도란 말 같은 그런 거창한 말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관심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이제 체험적으로 느끼는 거는 지역민들의 지역 방송에 대한 어떤 신뢰도 관심도는 매우 낮다. 물론 이제 오늘 그 발표하신 최 교수님의 발표문에서도 조사에서도 잘 드러났습니다만, 근데 왜 이제 그런 어떤 그 신뢰나 관심이 부족할 것인가에 대해서 늘 고민해 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모든 정보가 중앙방송사들이 생산해낸 정보들입니다. 그 방송사별로 조금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대개가 거의 80에서 90%는 거의 동일한 소재를 가지고 자기들 시각에 맞춰서 만들어내는 정보들입니다. 그게 무차별적으로 지역에 이제 그런 정보들이 전달되고 있는 거고요. 지역민들도 이제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 방송사가 이제 존재한 이후로 수십 년 동안 그게 이제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역에 있는 뉴스나 정보들은 그분들한테 소구력이 없는 거죠. 재미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비롯되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이거는 또 언론 자체만의 방송사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정치 경제적인 구조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중앙 집권적인 어떤 정치 경제 체제하에서 정치 경제 체제하에서 어쩔 수 없이 지방은 많은 부분들이 중앙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송도 그런 현상을 이제 빚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이제 좀 더 우리 그 내부자의 어떤 방송으로 간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지역에는 지역 방송사들은 중앙 방송사들에 비해서 인력이 조금 더 제한돼 있습니다. 한계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한 사람이 맡아야 될 어떤 방송 분량이 많아요. 중앙방송사 뉴스 1시간 정도 하는데 기자 수백 명 있잖아요. 근데 지역 방송에서 25분 정도 하는데 최 기자 수가 20명 넘어가면 많은 됩니다. 취재 기자가. 실제로 필드에 뛰는 기자가 한 20명 안 됩니다. 한 방송사당. 그러다 보면은 거의 매일 제작해야 되는, 거의 매일 뉴스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아주 단순한 정보 전달에 거치고 깊이 있는 뉴스 보도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별로 정보로서의 가치가 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또 방송 환경적으로 좀 이렇게 좀 보면은 지역 경제라 갖고 있는 그 한계도 또 큽니다. 만약에 지역에 있는 어떤 그런 좀 엘리트 계층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분들하고 이제 많이 유착돼 있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유착이 좀 돼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유착할 만한 경제력이나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갈수록 너무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오히려 자치단체 의존성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 자치단체. 즉 간접적으로 직접적인 예산을 지원받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보조금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빚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오히려
그 지역 자치단체들을 비판 감시를 해야 되는데 그 비판 감시 대상들로부터 우리가 오히려 보면은 또 견제받고 있는 또 이상한 그런 현상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갈수록 그 지역민들로부터의 어떤 그렇지 않아도 별로 탐탁지 않았던 지역 방송사들이었는데 점점 더 그런 것들이 심화되고 있다. 예.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좀 이렇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부족한 예산과 인력이거든요. 근데 저는 무조건 그 예산이나 인력들을 그 회사에 지원해야 된다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왜냐하면은 방송 제작 역량이 뛰어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제 그분들을 가지고 방송 예비군 내지는 방송 상비군이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한테 오히려 보면은 지원을 좀 해서 오히려 지역 방송사들은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겁니다. 플랫폼 하는 업자는 이제 그 콘텐츠를 실어줌으로 해서 송출료 어떤 개념으로 이제 수익을 창출하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지역 방송사에 소속돼 있지 않기 때문에 보다 더 독립된 언론이죠. 그래서 좀 더 자유롭게 어떤 저널리즘을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조금 더 크게 생각한다면은 지금 모든 분들이 한 지역을 보면은 그 행정구역이나 아니면 특정된 공간만을 가지고 그 안에서만 소통되는 어떤 그런 것들만 구성하시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지역들을 공동체로 연결할 수 있는 지역 공공 채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 영남권이나 호남권이나 있는 분들이 호남 주민들이 굳이 호남 지역에 있는 방송사들부터 정보를 얻은 게 아니라 영남 지역 계시는 분들도 호남 지역 정보를 이제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지역 공공 채널, 플랫폼이 좀 필요하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지역들이 안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하지만 또 차이도 물론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 지역에서 만약 이런 문제가 빚어지면은 우리 지역 내에서 정말 이게 우리 지역의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도 벌어지고 있는지 그건 잘 몰라요. 왜? 다른 지역 소식은 다 차단되어 있습니다. 왜? 중앙방송사들은 지역에 대한 어떤 정보는 지극히 자기 주관적이고 아니면 사건 사고 위주로 하다 보니까 우리는 충청 지역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호남 지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몰라요. 실제로 저희 민영방송 같은 경우에는 낮 12시에 각 그 민영방송들이 만들어낸 아주 괜찮은 그 전날 만들어낸 아주 괜찮은 한두 곡지 정도를 이렇게 전국적으로 내보내는데요. 제가 보고 있으면은 저 정도면은 괜찮은 아이템이다. 왜? 중앙방송에서는 다루지 않는 아이템이지만 지역민으로 봤을 때는 저거 우리 지역에도 도입하면 괜찮겠는데 라는 아이디어들이 좀 있어요. 예. 그런 거 봤을 때는 뭐 굳이 지역의 공영방송, 민영방송 없이 이런 모든 것들은 공공재원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공공재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공채널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구 지역에서 활동 중이신 기자로 알고 있는데요. 근래 대구에서 만들어진 아주 구부작인가 흥미로운 그 지역사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도 또 제한된 여건에서도 지역의 언론인들이 어떻게 비춰지지 않은 역사를 발굴하고 그래서 전혀 다르게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나 외부의 시청자들을 함께 다시 생각할 수 있는지 좋은 작업을 해주신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또 흥미로운 발제들도 주셨고 또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말 그대로 우리가 전혀 다른 상상력을 해야 된다면 대구에서의 코로나의 체험기는 국내에서만 관심이 있을 게 아니라 전 지구적 시민들이 사실은 관심 가질 어떤 공통의 주제 아닐까 싶다면 그 네트워크는 여러 가지로 가능하고 그런 시도가 어쩌면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고민되고 기획되고 뭔가 발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다시 서울 이야기로 이제 오게 될 것 같은데요. 예, 서울의 상황, 또 서울에서의 어떤 지역 공영방송의 가치나 의미 이런 것들 어떻게 보시는지 박진영 시민소통기획관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앞서 두 분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많은 그 학술적인 분야 내용도 있지만 제 눈에 딱 들어온 게 이제 지역 민주주의라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저희 서울시가 TBS 미디어 재단을 독립화했고 또 그것이 또 그 서울시 내에 있는 우리 주민들의 어떤 지역 민주주의 활성에 어떻게 기여할 어떤 방법론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제안 아이디어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미디어 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은 거기에 그 설립 목적 자체가 그 시정 참여의 확대 이런 큰 그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즉 그 우리 서울 시민들이 어디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그 길을 그 넓히는 데 있어서 TBS 그 미디어 재단의 어떤 설립의 존재 의의가 있다 이런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요. 저희들이 그 이 방송 파트인 TBS 미디어 재단 말고도 여러 각 분야 실국에서 여러 그 지역의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것들과 TBS가 같이 그 공조해서 연계망을 찾아가서 하나의 어떤 생태계를 잘 형성해 낸다면 그것들이 지역 공영방송 미디어의 어떤 활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안을 드리면요. 먼저 그 시민 기자단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저희 서울 안에만 벌써 한 6천 명 이상의 시민들이 다양한 계층, 연령, 군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취재 전문성에 있어서의 제약은 있겠지만 이분들이 어떤 지역에 대한 관심도라든지 또 우리가 미디어에 대한 참여가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가장 최고의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런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통해서 어떤 여러 가지 취재 자원이라든지 지역의 주민 소식들을 전달하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그 개개인의 기자를 넘어서서 약간 조직화된 동단이라든지 아니면 구 단위에서 자치구 단위에서 마을 미디어가 한 수백여 개가 있습니다. 그 마을 미디어를 지원하는 사업을 저희가 한 8년째 서울시 차원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마을 미디어와 현재 물론 그 TBS가 이런 마을 미디어들이 생산한 콘텐츠를 유통하는 채널로 FM과 어떤 TV에서 일부 좀 할애를 해주고 계시는데 이런 데서도 우리가 같이 공조해서 생태계를 좀 키워나갈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조금 큰 차원에서 우리가 마을 공동체 사업이라는 것을 지난 10년 동안 해왔는데요. 뭐 에너지 자립 마을을 조성한다든지 마을 예술 창작소를 조성하고 어떤 동네에서는 또 마을 기업을 육성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뿌리는 마을 공동체 사업이라는 이름이란 곳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이 마을 공동체에 이미 참여한 시민들은 지역에 대한 가장 많은 고민을 가지고 계시고 실제 활동의 경험들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활동을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이분들이 방송 제작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지 않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구체적인 권한을 가진 의사결정 주체로 커나가는 과정에서 서울형 주민자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 동단위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해서 어떤 명망가 중심으로 어떤 형식적인 위원회가 구성되던 것을 직접 주민들이 참여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예산도 직접 운영하는 어떤 실질적인 현장 자치 시스템을 저희가 실험적으로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런 주민자치회 조직들도 앞서 말씀드린 마을 공동체보다 더 깊이 있게 지역 얘기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주체가 아닌가 싶고요. 또 이러한 그 주체들의 문제와 함께 또 플랫폼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서울시에서는 민주주의 서울이라고 하는 그 온라인 플랫폼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지금 현재 많이 그 화제가 되고 있는 청와대의 국민청원 같은 플랫폼인데 어떤 정책을 제안하고 거기서 어떤 공론화하고 토론하고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가 응답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저는 이 플랫폼 같은 것이 바로 TBS가 앞서 말씀드린 것은 취재의 자원, 취재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의 생산자적 관점이라면 이런 플랫폼들은 어떤 아젠다를 정말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주민들이 원하는, 논의하고 싶은 아젠다가 뭔지를 찾아내는 하나의 큰 틀이 그 창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하나 잘 엮여서 TBS가 여기서 한번 우리 시민의 참여를 높이고 시민들의 관심사를 잘 추려내는 어떤 실제로 지역 민주주의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여기서 한번 찾아봤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 하나 드립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마을 미디어가 수백 개고 시민기자단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만 시민기자단들과 네트워크하고 또 서울시가 하고 있는 마을 공동체 사업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이 자치회까지도 풀로 돌리는 그 생태계를 더 키워나가고 그 중심에 TBS를 정확히 배치하는 방식으로의 전략을 고민하자.
아주 현실성 있고 또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방향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정미정 박사님 어떻습니까? 말씀 들으면서 뭔가 다른 이야기가 혹시 있을까요? 네, 저는 그 한 가지 질문을 같이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게 그렇잖아요.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었고 지금 열심히 막아내고는 있지만 사실 이게 끝난다고 해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이 올 것이다. 그다음에 전 지구적으로 닥치고 있는 이 기후 위기가 각 국가마다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어떤 재난을 계속 또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지역의 어떤 가치, 그다음에 뭐 영어로 말하면 로컬 팩트 뭐 이런 것들이 막 계속 부상하고 있고 지역 단위의 어떤 돌봄이라든지 상생이라든지 그런 것이 좀 더 작은 단위에서 이루어질 필요성 이런 것들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토론자 발제자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역 방송 특히 어떤 공용적인 성격을 가진 지역에 있는 그런 미디어들이 얼마나 중요해지고 있는가는 더 강조를 하더라도 지나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어떤 명분, 당위, 필요성, 심지어 어떤 민주주의 확장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우리 모두 다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치열한 경쟁의 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으로 작동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계속 고민이 되는 거죠. 과연 우리가 지금 다 동의하고 있는 저희 토론 시작할 때 왜 시청자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지역 방송의 필요성, 뭘 했으면 좋겠다. 바람도 있고 필요성도 있고 중요성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우리 모두 그럼 다 알지만 왜 우리 지역 방송들은 항상 힘들까요? 심지어 지금은 KBS, MBC조차도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수신료를 올리지 않으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MBC는 수신료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절박한 심정을 담아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 답 안 나오는 얘기를 한번 좀 의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TBS 이 이야기서부터 시작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변화된 환경 속에서 TBS가 그러니까 교통방송 소문자 TBS가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대문자 TBS로 변화했던 것 저는 여기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전문 편성 문제가 잊을만 하면 자꾸 제기가 되는데요. 지금 그러면 진짜 교통정보 하라고요? 그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틀면 그냥 실시간으로 다 알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럼 교통정보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나?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변화된 환경 속에서의 그 교통의 의미를 어떻게 방송에서 구현할 것인가를 저는 고민해야 된다고 보고 더 이상 교통이라는 어떤 그런 소재에만 매몰돼서는 안 되는 거죠. 변화된 환경에 맞게 아주 적극적으로 개선 의지를 지금 보이고 있죠. 어떻게? 서울 지역의 공영방송. 서울이라는 어떤 수도로서의 서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또 다른 지역으로서의 서울의 지역 공영방송을 스스로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성과가 아직 뭐 이렇게 구현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전문 편성이라는 개념이 법에 등장하기 전에 이미 허가가 떨어졌던 예전의 교통방송 TBS를 자꾸 지금 이미 서울시 지역의 공영방송으로 탈바꿈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는 어떤 그러한 방식으로 자꾸 이런 것들이 시도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입법부인 어떤 지역에 기반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특히 지역 방송을 살리지는 못할 망정 지금 이제 시작하고 있는 지역 방송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어떤 쟁점화해서 이것을 막 없애버리겠다는 식으로 나오는 것은 저는 일단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멀리 저쪽으로 간 것 같은데 다시 좀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변화 시도는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싶고요. 근데 아까 이제 김동원 박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우리 방송법 자체가 너무 문제가 있죠. 우리는 이제 지역 공영 미디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공영 방송이 뭔지도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이번 국회에서도 이제 다시 이제 논의가 될 거는 같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 공영 방송 얘기할 때는 항상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수신료 올릴 건가, 내릴 건가. 두 번째, 이사는 여당 추천, 야당 추천 7대6, 7대7 이러고 끝이에요.
지금 공영방송이라는 게 그냥 KBS 아니면 MBC도 낄 건지 EBS 아니면 돈 줄 건지 말 건지 해서 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수십 개의 지역 방송들이 있는데 그럼 지역 방송은 그냥 지역에 있으니까 공영방송이 아닐까요? 그럼 지역 방송은 뭘까요? 근데 공영방송도 정리가 안 돼 있으니 지역 방송이라고 지금 뭐가 딱히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법적 지위의 부재가 단순히 TBS뿐만 아니라 이 전체 방송판에 올바른 자리매김과 위상 확립을 구현하는 데 굉장히 해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통합적으로 해결할 고민을 해야지 자꾸 2,500원 수신료를 어떻게 할 건지 뭐 KBS, MBC를 공영방송으로 할 건지 말 건지 얘기 좀 그만하고 이제 공영방송 그 커다란 어떤 공영 미디어의 어떤 섹터가 어디까지로 볼 거냐. 그럼 그 안에서 KBS, MBC, 그렇죠. 중앙도 있지만 지역 방송, 갈수록 지역이 중요해지고 있다면 그리고 저는 지역에 기반하고 있는 국회의원분들이 이런 입법을 하는데 좀 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좀 길어지고 있나요? 저 하나만 더 또 말씀을 드리면 이제 재원 구성 문제가 사실 이 모든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돈 문제가 되잖아요. 그럼 돈을 어디서 버냐? 심지어 TBS 같은 경우는 지금 라디오가 주력인데 상업 광고를 아예 못 하잖아요. 그리고 그 서울시에서 300억 주는 거 가지고 정말 수백 개 편의 기사를 제가 최근에 난 것만 많이 봤는데 300억이면 드라마 몇 편 찍는 그러니까 어떤 방송사에서는 드라마 몇 편 찍을 정도의 규모의 이제 액수예요. 물론 그렇다고 작은 돈이냐?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라디오 채널 2개와 TV까지 3개의 채널을 300억으로 운영한다라는 것은 그리고 또 그것이 특정한 지자체에 일방적으로 의존적인 이런 구조라는 것은 사실 문제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아까 다른 토론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 재원 구성의 문제는 좀 나중에 좀 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나눠봤으면 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이따가 다시 또 기회를 드릴 테니까 뭐 다시 말씀은 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 중요한 포인트들을 짚어주셨는데요. 무엇보다도 정 박사님 주신 말씀 중에 교통 개념에 이렇게 종속 환원되지 않는 편성의 가능성들을 왜 우리가 논하지 않느냐라는 것, 그리고 교통 개념 자체도 확대시키고 저는 새롭게 해석해서 이제 논의할 포인트는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발제자 2분에 이어 5분의 4분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제가 정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요. 그보다는 오히려 2분 발제자들이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말씀 듣는 게 좋을 듯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 나왔습니다. 최영길 교수님, 여러 토론자들의 말씀에 대해 답하실 것 혹은 생각 덧붙이실 것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토론 유익한 토론 감사드리고요. 제 발제에 대한 어떤 문제나 이런 제기보다도 지역 공영방송이 왜 필요하고 그것이 실현되기 위한 조건들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서울 지역에서 시민들을 위한 어떤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위한 행위들이 뭘 하고 있는지도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제 발제 제목이 이제 커뮤니케이션 권리 회복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저 회복이라는 말은 이게 기준을 갖고 있었지만 없어진 상태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 이것을 갖고 있다고 느끼지도 못할 만큼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무엇을 듣고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는지조차도 우리는 지금 상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재원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떠한 컨텐츠로 이것을 만들 것인지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의 권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지역을 위한 미디어가 필요하다. 그것을 우리에게 우리가 조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떠한 권리의식. 저는 이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돼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어떠한 인식들이 지금 거의 갖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미디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면 감사하고 그것이 좀 더 중립적으로 조직되면 그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지금 굉장히 수동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적어도 지역에 있는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것이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서울에서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옆에 소통기획관 선생님께서 선생님도 말씀 주셨지만 서울 지역에는 굉장히 많은 마을 미디어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지난 코로나19 상황에서 이제 중앙 미디어가 보도하지 않았던 자기 공동체 마을에서 어떤 방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피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주민들 간에 이제 공유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들의 활동이 아니라 제도화된 지원 속에서 마련이 되어야 되고 그러한 것들이 다른 공동체와 공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인지가 그 다음 논의 단계라는 것이죠. 재원이라는 부분 중요합니다. 좋은 어떤 아이디어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공동체에서 이 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이게 몸이라는 뜻인데 지금은 머리와 이 사실은 나머지 부분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들을 서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지역에서 요구가 되고 있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거기에 위한 어떤 수단 이런 것들이 제공이 돼야 되고요. 단지 TBS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 이 수준이 아니라 전반적인 어떤 공영방송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리고 그 안에서 지역의 어떤 공영방송을 어떻게 위치를 지을 것이냐라고 하는 커다란 미디어 개혁적인 논의 차원에서 동시에 논의가 되지 않으면 이것은 요원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미디어 개혁을 이제 추진할 때 중요한 가치는 기존처럼 어떠한 언론의 자유나 어떠한 그런 것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권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진행이 되면 우리가 많이 우려하는 것들 그리고 이러한 정당성들이 좀 많이 진지하고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최영길 교수님과 여러 연구자, 학자, 시민사회 단체들이 그런 논의들을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TBS 지역 방송, 지역 공영 언론의 문제도 그 속에서 잘 정리되고 접근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동훈 박사님은 거꾸로 좀 낮춰서 TBS가 이러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만 정 박사님은 정말 얽히고 설킨 이런 복마전 속에서 과연 답이 쉬울까라고 하는 좀 문제도 분명히 지적하셨습니다. 과연 정말 가능할까요?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최영길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다가 그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서울 시민들이 이웃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가 그리고 이렇게 평판도가 있는 각각의 동들이 너무 수가 적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우리도 사는 동네 소식을 갖다가 굳이 TV에서 하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 정치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높죠. 이게 뭔가 상당히 불균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웃에 대한 또는 내 생계나 내 삶의 공동체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나 혼자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가 않고 직접 내가 손이 닿기에 거리가 있고 어떻게 보면 나의 영향력이 끼치기가 쉽지 않은 중앙의회, 국회와 정치에 대한 것들이 더 아젠다가 된다는 것은 상당한 격차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바로 그런 부분에서도 아까 양병훈 기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아까 그 얘기 듣고서 그 생각이 났어요. 이게 과연 우리 지역만의 문제일까? 타 지역에도 문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도 놀랬던 게 서울시의 시민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플렉 사회가 같습니다. 뭐냐면은 지역으로 뻗어나가서 약화되는 지역성이라는 것이 서울 안쪽으로 계속 파고든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 앞에 카메라가 4대가 왔더라고요. 저기 방송사 카메라가. 뭔가 했더니 저희 집 앞에 3개월 된 아이를 갖다가 키우는 집인데 집 전체가 쓰레기장이었어요. 아마 쓰레기 호더라고 부르시는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저희 집에서 10m 거리였거든요. 그 집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TV에서 보도를 했는데 아니 왜 내가 사는 동네는 사건 사고만 날 때만 TV에 나오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동대문구도 그렇고 어디도 그렇고 코로나 초창기 시절에 동대문구에서 모 PC방이 코로나 확산지로 됐다고 하니까 그게 저희 집 앞이었거든요. 보이는데 정말 왜 지역에 계신 분들이 우리 지역은 기상 악화, 재난, 수재가 나야지 지역에 나온다 그랬던 것처럼 마치 서울도 다르지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안에서. 그럼 그렇게 되다면 아까 우리 양병훈 기자님께서 이 지역도 똑같다라고 했을 때 그럼 지역은 서울이 아까 15개 정도의 방송사가 필요한 곳이 아니냐라고 유경환 선생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TBS 방송이 하나로 묶기가 정말로 큰 범위입니다.
그럼 이 범위들을 묻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좀 여기서 움직여야 되는가? 이 저널리즘의 영역을 어떻게 좀 세분화시키고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앙정부, 그다음에 지방정부, 그 밑에 있는 자치구, 밑에 있는 마을 이렇게 좀 행정단위로 쪼개가지고 드러나는 것도 좀 쉽지 않다고 보입니다. 과연 그것도 가능할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복잡한 서울시의 또는 수도권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에서 유일한 공통분모가 바로 정치이기 때문에 또 그 정치에서의 팬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 TBS가 갖고 있는 하나의 일종의 좀 높은 충성도를 보이는 청취자로서만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의제가 있는데 그걸 넓히지 못하고 있다는 그러한 좀 한계가 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솔직하게 이 엄청난 그 다양성과 개별성, 그 무관심에 갇혀져 있는 이 도시에서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가 지금 제가 제일 궁금한 쟁점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가 계속 나왔던 그 교통이라는 개념들을 어떻게 좀 확대할 것인가. 저는 아까 그 부동산 문제와 연결지었지만 그런 고민도 들었었고,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는 박진영 우리 소통기획관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상당 부분의 학계라든가 아니면 타 방송사들이 그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TBS처럼 상당수의 재정 지원을 받는 이러한 지역 공영방송의 모델이 과연 적절한 거냐. 아까 양병훈 기자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거에는 지역 토건자본이나 지역에 있는 경제 의존도가 높았다면은 이제 위기 시기가 되다 보니까 지자체에 대한 의존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과연 이 미디어에 대한 TBS도 이러한 방식의 서울시에 대한 재정 의존이 과연 어떤 그런 그 정체성이라든가 시민 저널리즘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 여러 토론자들께서 말씀을 이제 주시고 계시고 또 이야기할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모아가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앞서 이제 하신 말씀도 있고 또 이렇게 제목만 내시고 아직 내용은 이렇게 소개하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이제 편하게 하시지 못한 것들 좀 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안하실 것들 말씀 주시면 주겠습니다. 제가 편의적으로 휴경환 선생님께 먼저 앞서 그 시민자산화라는 개념을 쓰셨는데요. 예, 어떤 식의 내용이고 좀 대안일지 좀 소개하면서 다른 분들 말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자산화는 지금 이제 부동산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공동의 돈을 투자를 해서 그 투자 신탁이나 투자 조합을 만들고 그것이 이제 부동산을 공동으로 구매해서 간단히 얘기하면 공동의 건물주가 되는 거죠. 그런 개념인데 이제 어떠한 자산을 공유할 수 있다는 이 관점에서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이미 있던 시설물들을 위탁 경영을 하든지, 그러니까 뭔가 대신 맡아서 일을 해주는 성격이었다면 시민자산화는 아예 이제 소유부터 시작해서 소유와 경영, 그다음에 운영 자치를 좀 포괄하는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게 마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자산화 개념들이 많이 도입이 되고 있는데, 뭐 이게 그러니까 뭐 단일한 어떤 이 유형은 아니고 그게 이제 관이 주도하냐, 기업이 주도하느냐, 뭐 이게 프로젝트형이냐, 장기형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여러 유형들이 좀 나뉩니다. 그 여러 유형들 중에서 제가 볼 때 이제 그 TBS가 가장 유사한 형태의 시민자산화 개념은 그 비영리재단과 협동조합이 결합된 이제 그런 형태가 될 텐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 이제 문제는 협동조합이라는 게 과연 그 지금 작은 단위 커뮤니티 미디어들이 연합된 협동조합 연합이 들어오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완전히 그 모든, 그러니까 서울 시민에게 오픈해서 일종의 투자 신탁 회사 같은 형태의 이제 자산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운영권, 소유와 운영권의 일부를 가져오는 방식이 있고요. 두 가지, 근데 이게 전적으로 이 시민 자산화를 100% 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죠. 그리고 그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는 이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요. 바꿔 얘기하면은 서울시에서 이제
그 TBS라는 미디어 재단을 만들었는데 물론 이게 독립법인이 성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세상에 그 공짜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돈을 주는데 무언가 기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는 이제 견제를 할 수 있는 누군가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이제 공영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영은 말 그대로 퍼블릭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퍼블릭이 어떤 형태로 참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를 좀 그 제도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고 그 제도는 실질적으로 실천 가능한 영역 수준에서 좀 고민이 돼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시민자산 얘기를 좀 던져봤습니다. 정 박사님 어떻습니까? 앞서 여러 가지 제약도 있고 또 해야 될 것들도 많다고 했는데 이 미디어 재단으로 법이 난 이후에 TBS가 뭐 정치 독립성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요구도 있고 해야 될 것들인데 좀 구체적으로 이건 꼭 해야 돼라고 좀 제안하거나 이 기회에 말씀 주시고 싶은 게 있으신지요? 사실 돈 문제는 뾰족한 수는 일단 없다. 그리고 어떤 거든 다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좀 전에 이제 여러 선생님들께서 그 지역 방송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TBS는 지역 방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송을 들여다보면 서울시 지역 방송인데 법적으로는 이제 아니라는 거죠.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지금 현재 법령의 기준에 따르면 서울특별시는 지역 방송이 없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TBS는 이제 지역 방송이 아니죠. 그러면 지역방송 특별법에 한해서 의거해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것에도 지원의 대상이 되지 못하죠. 그러면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대상, 지원 대상도 이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혼자 섬처럼 그냥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전반적인 지역방송도 정말 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지원을 어떻게든 해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TBS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도 아닌 방송이 돼버린 거죠. 근데 뭐 이게 더 그래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포함해서 전체 그러면 지역 방송들은 어떤 식으로 재원을 확보해 나갈 것이냐 라고 본다면 지금 광고 시장은 계속 쪼그라들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야기하는 게 기금의 확대 지원입니다. 그럼 이거는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도 고민이 되는데 TBS 같은 경우는 기금을 아예 못 받으니까 지역 방송으로 편입해서 기금을 받는 것이 저는 방법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액수도 크지 않을 뿐더러 커다란 어떤 궁극적인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라디오에 있어서 상업 광고를 불허한 부분은 저는 충분히 해결될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럼 그게 해소된다면 그럼 또 괜찮은 걸까요? 지금 모든 방송들이 공통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수신료를 받는 곳이나 안 받는 곳이나 어쨌든 광고 시장은 계속 쪼그라들고 그 많은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다 유튜브와 모바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익숙해하는 그 방송 영역에서는 더 이상 돈이 그렇게 많이 고여있질 않습니다. 그럼 이 변화된 환경에서 저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 되게 좋은 가치 구현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살아남아야 뭐라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생존의 문제에서 저는 여러 가지 정말 다각도로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방송사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법이 풀어줘야 될 문제가 있다. 그러면 법이다 제도의 영역에서 풀어줘야 될 부분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되 자꾸 제가 들리기에 이런 얘기만 들리는 거죠. 정부 지원이 필요해. 정부 지원이 필요해. 지원을 확대해. 지원을 강화해. 근데 이 얘기가 얼마나 고무하냐는 거죠. 그리고 시청자들이 일단 동의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얻어야 될 자들은 규제기관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에요. 시청자들에게 존재 가치를 한 번이라도 증명을 한 적이 있었는가. 네. 만약에 없었다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결국은 지금 그것을 해야 한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 같고요. 제가 지금 시청자, 그러니까 미디어 재단, 서울특별시 미디어 재단으로 TBS가 바뀐 이후부터 이제 TBS 시청자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할 때 단 한 번도 좋은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로. 정말 단 한 번도 좋은 말을 해본 적이 없고 저는 정말 건건이 다 시비를 걸었어요. 유튜브에 이번 편에 몇 회, 몇 월, 며칠, 몇 시 확인한 바로 광고가 몇 개 있던데 이렇게 많이 해서 어떻게 큰 돈 버세요? 저 이렇게 하는 거죠. 광고를 당연히 많이 해야죠. 돈이 없는데. 근데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거죠. 공영방송이면 일단 인지도를 높이고 이게 좋다는 걸 빨리빨리 많이 알려야지. 나만 초조하고 나만
나만 이렇게 급한가? 막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저는 그 어떠한 제도와 뭐 이런 개선보다 1번은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 그리고 미디어가 공영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저는 가장 중요한 영역은 결국 저널리즘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많이 고민해온 연구자로서 또 독자, 시청자 일원으로서 TBS 지역 방송이 여전히 책임져야 될 그런 역할을 따끔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양병훈 기자님 혹시 덧붙일 말씀 혹은 주실 말씀 있으신지? 지역 공영 방송이 왜 필요한가의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언론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제일 가고자 하는 매체가 수신료를 받는 공영 매체 KBS입니다.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경력직 모집하잖아요. 그러면은 각 다른 방송사 직원들도 다 지원하고 심지어는 이제 정말 유력 일간지에 계시는 분들도 KBS 가요. 이게 현실입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나라만의 현실이냐? 제가 영국, 프랑스, 독일 이렇게 가서 그쪽 나라 공영방송도 보니까 공영방송 쪽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 처우나 복지 이런 부분이 좀 낮고 보다 좀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또 자본으로부터의 좀 자유로우니까 조금 더 어떤 비판적인 기사를 조금 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니까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의 공영방송도 어떤 저널리스트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지역에 있는 공영방송에서 일하고 싶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필요하다. 다만 제가 왜 이제 공영방송에 대해서 이게 좋은 직장이고 좋은 일자리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만한 사회적 책무를 해야지 이제 공영방송을 해서 존재의 이유가 있고 존재의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TBS가 아까 교통정보방송이라고 했는데 지금 교통정보보다는 오히려 보면 더 정보나 보도 이런 쪽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결국은 방송이 존재하려고 그러면은 시청자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교통방송 TBS가. 근데 청취율 2위라고 들었고 또 저도 가끔씩 이 프로그램을 듣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으면서도. 근데 보면은 차별화. 지역에 있는 방송사들이 가져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중앙방송과는 좀 차별화된 게 있잖아요. 어떤 그 차별화 전략이 통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TBS가 교통정보만 한다 그러면은 교육방송은 교육만 해야 되게요. 교육방송도 지금 교육에서 굉장히 많이 탈피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내보내고 있습니다. 다만 EBS를 없애야 된다는 얘기 안 나오고 봤을 때는 국민들로부터 그만한 평가를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데 지원이라는 부분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방송사에 직접적인 지원되는 거는 저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콘텐츠 그 지역 방송사에서 콘텐츠를 만들든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방송 예비군들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독립 언론인들, 독립 PD들 이분들도 굉장히 제작 영역이 뛰어나요, 사실은. 그런 그분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공공 성격의 방송 프로그램을 지원해주고 그 프로그램은 공공 플랫폼인 지역 공영방송의 송출료를 좀 지원해줘서 서로 윈윈하는. 그래서 방송사만 먹여 살찌우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방송인들도 도움이 되는 이제 그런 것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소통관님 어떻게 말씀드리면서 좀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데요? 아까 김동원 박사님 재원에 대한 문제, 현재와 같은 TBS에 대한 재원 구조가 바람직한지 아까 토론자분 말씀하실 때 약간 좀 사실로 정리하자면 전체 TBS의 매출 규모는 운영 규모는 500억인데요. 그 중에 400억이 시 예산이 출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이 되고요. 저희 온전히 서울 시민들의 세금을 바탕으로 한 출연금으로 지원되고 나머지 100억 정도가 협찬 수익금 아니면 광고 수익금으로 벌충되는 구조인데요. 저는 이게 수신료란 이름이든 아니면은 세금을 바탕으로 한 출연료의 이름이든 당연히 공영방송의 재원은 공공의 재원이 쓰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바로 책임지는 구조고요. 왜냐하면 그건 민영 언론사와는 다르게 어떤 주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 모두가 주인이고 그 과정에서 시의회라든지 지방자치단체 여러 논의 구조를 제도 설계를 통해서 통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저는 충분히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다만 여기서 좀 고려할 점이 그 공공방송이 공영방송, 즉 TBS를 예를 들면은 서울특별시청로부터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이번에 방송 허가 과정에서도 추가로 요구받고 그러는데 저는 과연 이 독립성의 그 핵심 내용이 관료들로부터 아니면 정치, 시의회,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 그러면 이러한 제도, 공식적인 제도로부터 독립해서 얻는 그 언론인들, 즉 TBS 구성원들만이 누리는 자치냐, 그게 바로 독립성을 의미하죠.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여기서 말하는 독립성은 더 시민들한테 들어가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하는 게 맞다. 즉 서울특별시청이 요구하는 내용들, 관심 있는 내용들 중심으로 편성되거나 보도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 쪽으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독립성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시민들의 얘기들, 시민들의 관심사들을 기존에 있던 어떤 자원들과 엮어서 한번 활로를 찾아보자는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물론 그 토론자분들 글에 보면은 이게 과연 그 상업성이 있고 사람들한테 그 시청률을 올릴 수 있느냐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TBS의 청취율과 시청률이 올라가고 있는 배경에는 여러 가지 기존의 TBS와는 다르게 과거와는 다르게 과거에도 돈은 똑같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시청률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말은 그만큼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들을만하고 볼만하다고 해서 참여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반응도가 나오는 것에는 어떤 지역 소식이라든지 시민들, 서울 시민들의 관심사 중심으로 가는 노력도 일부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지금까지 다른 방송과는 다르게 파격적이고 좀 자유분방하고 유연한 틀에서 나오는 또 주제를 다루는 것도 그렇고 그런 데서 오는 반응도고 저는 거기서 더 나가서 아까 지역이라는 의미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뭐 KBS의 그 김영철의 그 동네 한 바퀴라는 프로가 과연 될 것이냐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지역에 대한 관심도 그리고 지역에 대한 어디 이슈까지도 하는 그 단계까지 조금 더 발전시켜서 청취율과 시청률을 좀 확보한다면 진짜 TBS가 그 모름지기 그 지역 공영방송으로서도 모델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하면서 기대를 해봅니다. 네, 한국언론정보학회 특별토론회 지역 공영 미디어의 위상과 저널리즘에 대해 지금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어떻게 재미난 이야기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이걸 듣고 계시고 또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이제 끝으로 오늘 토론에 참게 해주신 분들 짧게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미정 박사님, 오늘 토론회 어땠는지요? 역시 쉽지 않은 문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요.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더 어떤 다양한 방향으로의 생각의 폭을 넓혀가는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유경한 교수님. 네, 그 쉽지 않은 문제인 거에 동감하고요. 그래도 그 쉽지 않은 문제인 와중에도 역시 그 굉장히 깊이 있는 어떤 해법들이나 발전 방향에 대한 고민들은 깊게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진영 시민소통기획관은 오늘 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많은 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만큼 저희 서울시도 할 이제 책임성을 크게 느꼈던 어떤 계기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양병훈 기자님. 네, 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저희들이 정말 괴로운 말, 지방방송, 지역방송 끄라는 말, 정말 힘들었는데 앞으로 그 지역방송이나 지방방송이 그런 거에서 좀 반성의 의미로 조금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또 한 지역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여러 지역이 존재하니까 그런 지역의 연대를 통한 새로운 지역의 가치를 창출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좀 마련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최영길 교수님 여러 생각도 많이 드셨을 텐데요.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너무 이렇게 정확한 말씀들이셨고요. 근데 이렇게 한번 정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과 공영방송이라는 것은 사실 유물에 가까운 단어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글로벌 그리고 이제 미디어 플랫폼, 넷플릭스 떠오르실 텐데요. 이제 그것을 대신에 우리가 지금 지역 공영방송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새롭게 한국 사회에서 실천시키는 것이 혁신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좀 머리를 좀 많이 좀 맞대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끝으로 첫 번째 발제자죠. 김동원 박사님 발제하시고 함께 토론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조금 길게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만 아까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지원 문제에서 이경환 교수님이 그 시민자산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사실은 시민자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부동산이나 고정자본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방송사에서 필요한 것은 어떤 제작비라든가 인건비와 같은 소요성 경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 자산화를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문제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필요하다는 것이 시민들이 우리가 낸 세금, 내가 낸 세금이 TBS에서 썼다면 TBS에서 만드는 콘텐츠에 대한 일정 부분에 대한 이용, 접근권들은 나눠줘야 되지 않겠는가. 예컨대 제가 얼마 전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 지역 동대문구에서 그 학생들과 리포트를 만들고 싶었어요. 선명히 들려서 세 군데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는 노약자들이 많은데 어떻게 거기 병원에 가야 됩니까? 외국인 등록자분들이 많으신데 이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어떠한 정보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언론사가 아니어서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아까 그 기획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 기자들의 역할이라든가 또는 기존의 자료 화면을 쓸 수 있도록 TBS가 제공해 준다든가 하는 식의 콘텐츠의 자산화라고 하는 것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바로 그런 점에서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것이 기획관님 말씀처럼 공적 재원으로 운영된다는 것은 세금을 쓴다는 것이 아니라 그 세금을 낸 시민들에게 설명 책임을 지라는 뜻입니다. TBS가 우리는 사업을 어떻게 했다. 그리고 그 설명 책임을 져야 되는데 설명 책임을 듣는 주체들은 바로 서울시 의회죠. 그럼 서울시 의회가 얼마만큼 TBS에 적절한 질문을 하고 서울시 의회에서 얼마만큼 TBS를 잘 평가하는가를 가지고서 관건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 오늘 우리가 다룬 문제는 시민들의 참여와 함께 과연 지역 민주주의 또는 지역 자치 분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더 잘 돼야 되는가를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었겠는가라고 혼자서 의미부여를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 우리 이 지역 언론, 지역 방송 주제를 여러 지역에서 말 그대로 오랫동안 이제 이야기해 왔었는데요. 오늘 이 TBS 와서 이 스튜디오에 한다라는 것은 되게 특별한 느낌입니다. 서울에서 어떻게 지역 공영 미디어 문제를 거꾸로 이렇게 풀어나갈 것인가? 그리고 새롭게 재단으로 출범한 이 TBS에서 마찬가지로 지역 공영 미디어라고 하는 만만치 않은 문제를 어떻게 답으로 찾아갈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이 토론의 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언론정보학회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함께하는 한국언론정보학회 특별토론회 지역 공영 미디어의 위상과 저널리즘. 코로나19 국면에서 무엇보다 지역 공영 미디어 역할이 중요한 때인 건 분명합니다. 함께와 연대가 우리 사회에 절실해진 것처럼 지역 공영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길을 가야 하는 만큼 하나하나 새로이 쌓아 올려야 하는 어려운 현실입니다만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만들어가면 그 과제 우리가 잘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언론정보학회와 학회원 모두 더더욱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진하겠다는 약속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토론에 참여해 주신 모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